안녕하세요. 최근에 김장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며느리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서 큰일이네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한시름 놓을까 싶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네요. 저는 어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 어머니는 파래와 우뭇가사리를 뜯어 말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자식들 교육비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 덕에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칠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 소개로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를 참하게 보신 사장님이 거래처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시골에 땅이 많은 남자였어요. 부모님도 건재하셨고요. 우리는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딸,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생 직장이던 아버님의 인삼밭에서 말이죠. 착한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도시의 집도 사주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건강하다가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지니 화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가족들은 아버님의 안정을 위해 애썼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왔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TV를 보고 숙제를 하는 등 착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낯선 도시에서 살게 됐는데 어린 손주들마저 대면대면 지내면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외동아들인 남편은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애들이 보고 배운다며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자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고 제 생일 때는 가족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거하게 외식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약을 드시고 몸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느리지만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주변을 걷고 집 앞 재래시장도 직접 다녀오셨어요. 몸은 불편해도 정신만은 온전한 분이셨는데 중풍 진단 후 정확히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온순한 분이셨어요. 평생 농사일 하느라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한쪽 다리씩 수술을 하느라 병원에서 몇 주간 누워 계셨는데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어머님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님은 간병인 쓰라고 돈은 내가 낸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이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남편 자랄 때 쓰던 포대기로 아들을 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반딧불이 보여주고 개구리도 잡아주던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님의 사랑은 음식에서도 나타났어요. 결혼하자마자 딸을 임신했고 입덧이 심했는데 시골 반찬을 싸와서 직접 밥을 차려주셨어요. 어촌에서 자라 생선을 잘 먹는 저에게 생선구이, 생선찜 등 갖은 요리를 해주며 제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해가진 요리를 다 해서 먹여주셨던 분이셨고요. 어머님은 다리 수술을 하고 누워있으면서도 빨리 퇴원해서 집안일 도울 생각에 마음이 급한 듯했어요. 그렇게 좋은 어머님이 다리 수술 후 1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배움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는 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약을 타왔고 서점에서 치매에 관한 서적을 사와서 어머님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침 식사 후 어머님과 재래시장에 나가 산책 겸 장을 보고 왔어요. 저녁 식사 마치고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아파트를 돌고 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년을 모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어머님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단속을 잘했는데
어머님이 새벽에 몰래 나가 도로에서 변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 가족은 크게 좌절했어요. 매일같이 어머님과 동행했는데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한동안 힘들게 지냈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결혼하면 이 집은 전세를 주고 아버님 댁에 내려가서 지내자고 하더군요. 도시 생활이 편해져서 시골 생활이 부담되었지만 부부는 함께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시골집을 다시 지었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지냈어요. 제가 와서 살기 전에 많은 일을 해놨더군요. 구들방도 만들어놨고 집 앞 텃밭에 채소도 심어놨고요. 언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놨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본 게 많아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며 전원 생활이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딸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남편도 정년퇴직을 했어요. 착한 아이들은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딸에게 너희 시어머니께도 그렇게 생활비를 드리냐고 했더니 똑같이 드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고마운 돈이었어요. 남들은 더 많이 주는 자식도 있는데 그게 뭐가 많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 돈이 두 집 살림하느라 버거운 형편에 딱 필요한 돈이었기에 더 없이 귀했답니다. 아들은 회사 취업 후 사귀게 된 한 여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급히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결혼하다 보니 전세 놓고 이사 날짜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쓰던 짐은 모두 빼서 포장 이사를 했어요. 집이 오래됐지만 역에서도 가깝고 대단지라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니 도배, 장판도 해줬어요. 며느리는 말수가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 것이었겠죠.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도 없는 게 귀한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잖아요. 우리는 시골 생활에 정착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저녁 사 먹고 바로 내려간다고 해도 며느리는 굳이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어려서 식사는 못 차려드린다고 말하더니 배달앱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매운 떡볶이, 순대 같은 음식을 시켰어요. 말로는 시골에서 매일 된장찌개만 드실 텐데 분식도 좀 드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고생하고 와서 밀가루보다는 밥이 생각. 나 밥통에 밥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밥 안 한 지 며칠 됐다며 밥통도 비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표 취소하고 집에서 주무시고 동네 친구분들도 만나고 가시지 뭐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했는데 요즘 말로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며느리가 아들 팔꿈치를 쿡쿡 찌르는 게 다 보였거든요. 쉬시다 가시라는 말을 왜 하냐는 것이었죠. 내 집이지만 발 한번 편하게 뻗어보지 못하고 시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참, 이 글의 주제는 김치인데 제 얘기만 너무 많이 늘어났군요. 그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작은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장김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작은 어머님은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신 분이세요. 작은 어머님 김치가 입에 맞으니 작은 어머니 살이 계실 때 김치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저는 작은 어머님께 내려가 그 비법을 배워왔어요. 물론 용돈도 많이 들였죠. 가을 농사는 김장 준비잖아요. 배추 모종을 사서 약 처리하고 심으니 벌레 없이 잘 컸어요. 문화갓은 씨만 뿌리면 쑥쑥 잘 자랐고요. 말려놓은 쪽파 종구도 심어놓으니 쑥쑥 잘 자랐고요. 아들에게 집에 내려와서 배추 속 넣고 김치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들 내외는 김치통을 5통이나 가져왔더군요. 그거 다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처음 봤어요. 어색하지만 내 며느리니 잘 대해주려고 음식도 싸주고 말도 겨뤄봤지만 그동안 제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배추 속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분주하게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는 김장하기 일주일 전에 200리터짜리 김치 냉장고를 사줬어요. 그리고 김장 전날 내려와서
김치통도 새로 씻어 놓고 배추 절이고 물 빼는 작업부터 같이 했어요. 사위는 김장 당일에 마당에서 수육도 삶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왜 자네가 하냐고 물었는데 어릴 때부터 부엌에서 엄마를 많이 도왔다며 자기는 이런 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씩 웃는 거예요. 사위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니 기분도 좋았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김장을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배추에 속을 지나치게 많이 넣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배추나 양념 모두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니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 5통을 차에 싣더니 김장 양념 남은 것 있으면 달라며 새 김치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양념은 내가 김치 모자라면 깍두기나 총각 김치 하려고 남겨놓은 거야. 그때에서 보내주든지 할게. 양념 가져가지 마. 너희 줄 건 없어. 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보란 듯이 똥 씹은 얼굴을 하고는 아들 팔을 잡아 끌고 차로 가더군요. 안방에서 자는 아이를 굳이 깨우더니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손주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남편은 아들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밥 먹고 놀다 가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집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며느리는 당일에 내려와서 김치만 가져가겠다는 속셈 같았어요. 제 김치가 맛있으니 양념도 꼭 가져오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가?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아들에게 트렁크 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치통 3개 내려놓고 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보고 어른 둘이 살고 손주는 이유식이나 먹는 아이인데 무슨 김치를 5통이나 가져가? 이 많은 김치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냐? 내가 아버지랑 힘들게 농사 지어서 김장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누구에게 생색을 내려고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거냐? 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평소에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늘 불편한 얼굴로 앉아 있고 생일이라고 집에 가서 외식하고 차 한 잔 마시러 집에 갔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고 문을 쾅 닫으며 눈치를 주던 며느리였거든요. 며느리가 SNS를 하는데 안 사돈이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내가 만든 반찬을 차려놓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존맛. 엄마 싸드림이라고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김장도 제 친정에 나를 게 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사는 안사돈은 며느리 통해 공짜 김치를 먹을 심산이었나 봅니다. 말이라도 어머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저희 엄마 좀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당연히 챙겨줬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음식만 탐내는 며느리에게 김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 새 김치 냉장고를 사준 사위에게 사돈 드리라고 김치 4통 챙겨서 사돈 댁에 드리라고 했어요. 안사돈이 팔 수술해서 집안일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위는 감사히 받겠다며 용돈 100만 원을 주더군요. 새 냉장고도 사줬는데 무슨 돈이냐며 그 자리에서 사위 계좌로 150만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등신같이 살지 마라. 속 다 보여.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마누라 치마 폭에서 놀아날 것 같으면 앞으로 오지 마. 하고 소리 질렀네요.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와 함께한 김장이었는데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담아놓은 김치는 남은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고 이 김치는 마을회관에 놓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먹을 거야. 이번에는 그냥 주지만 내년부터는 김장 준비 같이 해야 김치 줄 거니 그런 줄 알아. 하고 씩 웃어주었죠. 얼굴이 빨개진 며느리는 간단히 인사하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먹을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굴었나요? 하지만 속 시원하게 말 잘한 것 같아 마음이 편하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